다음으로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 분량으로 쓸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통 사례형은 100점짜리 문제가 많은데요. 100점짜리 문제를 사례형 답안지 한 장에다 써야 됩니다. 한 장은 네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하나, 둘,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면은 133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100점짜리를 133줄에 써야 되는데요. 그럼 1점은 몇 점이죠? 1점은 1.3줄입니다. 그럼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10점짜리는 13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점짜리 문제를 풀 때는 자,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으면은 13줄 정도 13 자,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으면은 13줄 정도 이 정도 분량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20점짜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분량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여기다 곱하기 1.3을 해서 26줄 정도에 쓴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분량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례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례를 쓰는 거에서 먼저 기억하셔야 될 점은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간략하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례를 쓰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가 아는 거를 주저리주저리 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은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다른 문제를 못 풀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쓴다고 해서 점수를 절대 높게 받는 게 아닙니다. 사례형 문제의 채점은 이제 키워드 채점이라고 하잖아요. 그 키워드가 있으면 점수를 주고 키워드가 없으면 점수를 안 주는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써도 논점을 벗어나면은 아예 점수를 못 받게 됩니다. 제 사례에서도 예를 들어 드리면 자 보시면 1-6문인데요. 이게 몇 점짜리 문제였냐면은 20점짜리 문제였습니다. 20점짜리 문제였는데 제가 여기서 6점밖에 받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썼습니다. 총 25줄을 썼는데 6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14점을 받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쟁점에서 벗어나면은 아무리 열심히 써도 점수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 쟁점만 간단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주저리주저리 쓰지 않아도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쓴 걸 좀 더 보면은 자, 사안의 쟁점 부분에서는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진짜 간략하게 써야 됩니다. 그냥 문제에서 묻는 것만 그냥 그대로 여기다 갖다 베끼셔도 됩니다. 어, 보시면 문제가 이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거랑 그리고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해야 하는지 논하시오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쟁점에다가도 그냥 이걸 그냥 갖다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갖다 넣어서 제가 어떻게 썼냐면 사안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이 있는지 문제되고 그 증거조사 방법이 문제된다. 이렇게 짧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이 쟁점의 정리 부분에는 점수 배점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점수 배점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있어 봤자 그렇게 큰 점수 배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보시면 전 다 이렇게 간략하게 썼거든요. 자, 여기서도
사안에서는 채권자 대위 소송 중에 피대위 권리에 대하여 채권 남류 및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이 문제된다. 이렇게 간략하겠습니다. 자, 옆에도 보시면 사안의 쟁점에서 절대 힘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사안에서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언제 확정되었는지 여부, 실종 선고의 효력의 소급표와 관련하여 병이 추후 보완 항소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진짜 간단하게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여기를 되게 오래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점수 많이 받지도 못하고 그냥 힘만 빠집니다. 밑에 쓸 시간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짧게 뭐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례를 쓰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쟁점을 잡았으면 이제 이걸 목차로 같이 잡아줍니다. 증거 능력. 자, 여기 2번 목차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능력. 그리고 증거서 방법은 여기 3번. 3번에 이렇게 목차를 잡았죠. 자, 그리고 이 이제 목차 안에서 이제 답을 써줄 때는 저는 항상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대전제는 조문이나 판례 입장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소전제는 사안의 경우는 어떠한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전제가 있고 소전제가 있으면 이제 포섭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저는 항상 이런 순서로다가 답안을 작성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같이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따라서 모든 증거를 자유롭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대전제로다가는 이렇게 일반론을 쓴 거예요. 일반론을 쓰고 그 다음에는 사안에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사안은 어떤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사안에서는 갑이 을의 말을 몰래 녹음한 것은 을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증거 수집이지만 민사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소전제 부분과 그런 결론의 포섭 부분을 한꺼번에 써줬는데요. 항상 이런 식으로 써줬습니다. 자, 밑에도 보시면 이 사례는 사안의 쟁점을 쓰기가 조금 애매한 거라서 사안의 쟁점을 쓰지 않고 바로 결론을 들어갔습니다. 결론을 쓰고 짧게 자, 제1심 법원은 병의 소를 각하한다. 자, 문제는 뭐였냐면요. 자, 제1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가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결론에다가 그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준 거예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준 거고, 자, 논거로다가, 자, 이제 여기서 대전제가 나옵니다. 종중의 재산은 총유물이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자, 여기 민법 조문을 써주고요. 보존행위에 대해서 민법의 규정은 없으나, 자, 판례 입장. 판례는 종중원 전원의 동의로 보존행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자, 판례와 조문의 입장을 앞에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종중이 보존행위를 위해 소를 제기할 때에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종중 명의로 소제기를 하거나 사원총원이 원고가 되어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소제기를 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일반론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전제가 나온다. 소전제는 이제 사안의 경우죠. 사안에서는 을의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이나 이를 말소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총유물의 보존 행위이다. 자, 이 사안의 경우를 써준 겁니다. 사안의 경우를 써주고 그 다음에 바로 또 포섭이 들어가서 결론이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A 종중 총회에서 위소 제기에 찬성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A 종중 명의로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 A 종중 명의로 했어야 된다. 따라서 병명의로 소 제기가 된 것은 당사 적격이 없으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몇 줄을 썼는지 한번 볼게요. 10점짜리거든요. 10점짜리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딱 13줄 썼죠. 딱 이렇게 미리 딱 생각을 해놓고 이 정도로 써야겠다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딱 13줄만 나오죠. 자, 그리고 이게 10점짜리인데 8점을 받았어요. 자, 13줄밖에 안 썼는데도 10점 중에 8점을 받았죠. 근데 아까 반면에
이거 20점짜리고 엄청 25절까지 썼는데 6점밖에 못 받았죠. 그러니까 쓸말만 쓰면 점수를 다 받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글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처럼 글씨를 못 써도 고득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황하게 많이 쓰지 말고 진짜 쓸말만 쓰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답안을 구성하는 방법은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한다 였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